여러분 안녕하세요. 다현쌤입니다. 오늘은 세무 2급 기출문제 111회차 실무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무시험 치실 때 본인 회사 이름 체크 한번 해보시고요. 대동산업입니다. 문제 1번 전표 입력 메뉴이고요. 총 5문제로 구성되어 있죠. 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1월 30일 문제고요. 당사가 생산한 제품을 제조부 생산부 직원에게 복리후생 목적으로 제공했다. 부가가치 세법상 재화의 공급 의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자, 우리 회사 제품을 직원한테 선물로 제공했대요. 그러면 복리후생비 회계 처리해 주시면 되고 대변에는 제품으로 자산 감소시켜 주시면 됩니다. 이때 원가와 시가, 금액이 두 개가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 제품을 판매했다면 시가, 시장 가치로 잡아주시고요. 판매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그냥 사용했다면 원가 그대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프로그램에 바로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회계관리 탭에 일반 전표 입력 들어가 주시고요. 1월 30일 차변에 복리후생비 F2번 눌러주시고 생산직이니까 500번대 원가로 5만원. 자, 그 다음에 대변은 제품 넣어주시고 이때 중요한 거 하나 있죠, 여러분. 적요에 8번 타계정으로 대체액을 꼭 걸어 주셔야 됩니다. 자, 우리 8번 타계정으로 대체액은 언제 거냐면 우리 재고자산 목적이 판매를 하는 게 목적이죠. 근데 판매하지 않고 지금처럼 직원한테 선물로 주거나 아니면 접대하거나 기부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을 때 적요 8번을 걸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적요 8번은 재고자산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을 경우에만 걸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 부가가치 세법상 공급의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공급의제는 공급으로 간주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판매한 건 아니지만 판매한 걸로 보고 부가세를 내야 된다라는 건데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적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부가세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마시고 회계 처리 그냥 해주시면 되고요. 근데 만약에 1번 같은 문제가 공급에 해당된다라고 하면 일반 전표가 아니라 메인 매출 전표 쪽으로 출제가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경우에는 원가로 잡고 그 다음 제품 쪽에 적요 8번 건다 라는 걸 잘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4월 1일 문제고요. 미국 은행으로부터 차입을 했고요. 외화 장기 차입금이랑 이자랑 보통예금 달러를 구입해서 원금과 이자를 지급했대요. 그러니까 저희가 갚았다라는 뜻이죠. 4월 1일에 기준 환율은 1,400원이고요. 외화장기 차입금은 거래처 원장을 조회하여 회계 처리하고 하나의 전표로 처리할 것. 자, 우리가 회계 처리하실 때 외화장기 차입금이라는 계정 과목이 나온다 라고 하면 환율에 의한 차이가 나오겠구나. 외환 차익이나 외환 차손이라는 계정 과목을 써야겠구나 라는 것을 염두로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럼 저희가 지금 4월 1일 날 갚는 날짜죠. 자, 갚을 때에는 1,400원. 그럼 저희가 외화장기 차입금을 빌릴 당시에는 얼마였는지를 체크해 봐야 되거든요. 그 부분을 거래처 원장에서 한번 찾아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럼 K랩에서 거래처 원장 있죠? 장부관리에 거래처 원장 들어가 주시고 자, 날짜는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1월 1일부터 4월 1일까지 계정 과목은 외화장기 차입금. 자, 그러면 미국 LA은행이 걸려있죠. 2,600만 원. 자, 더블 클릭하시면 장부까지 볼 수 있습니다. 대변으로 걸려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빌릴 당시에는 2,600만 원에 빌렸고 근데 갚을 때에는 1,400원이 됐습니다. 자, 그럼 두 개를 한번 곱해 보세요, 여러분. 같이 곱해 볼게요. 2만 달러 곱하기 1,400원. 그럼 2,800만 원이죠. 자, 우리가 방금 2,600만 원의 외화장기 차입금을 빌렸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빌렸습니다 라고 확인을 했죠. 근데 저희가 4월 1일 날 돈을 갚으려고 보니 환율이 오른 거예요. 그래서 갚을 때에는 2,800만 원으로 갚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두 개 차이가 200이죠? 그럼 저희가 200만 원만큼 손해를 보고 있죠, 여러분.
그러면 외환 차손이 발생해야 된다라는 것을 체크를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회계 처리 한번 해볼게요. 일반 전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일단은 저희가 돈을 줘야 되니까 대변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보통 예금으로 돈을 지불했다. 돈은 얼마 줘야 돼요? 2800달러 줘야 되죠? 이자 800달러까지. 자, 지금 현재는 1,400원이랍니다. 그럼 2,912만 원이 통장에서 빠져나갈 거예요. 이자까지 포함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차변에는 외화장기 차입금 갚았죠. 부채 감소시켜 주시고 거래처 꼭 걸어주시고 저희가 아까 확인했을 때에는 2,600만 원을 빌렸었죠. 자, 그 다음에 또 차변 이자 지불한 거 이자 비용 해주시고요. 800달러 곱하기 1,400원이죠. 이자는 그럼 112만 원. 이자는 112만 원 지불했고요. 나머지 200은 외환 차손으로 잡아주셔야겠죠. 그 다음에 3번 5월 6일 영업부 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해서 4월 2일에 아래와 같이 주 명단과 체결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에 따라 임대차 계약서상의 보증금 2천만 원 중에 잔금 1,800만 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송금하여 지급하고 사무실에 임차를 개시했대요. 단 관련 계정을 조회하여 처리할 것. 자, 그럼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볼게요. 자, 보증금은 2천만 원이고 계약금 저희가 보증금의 10%를 계약실에 지불하고 영수를 했대요. 그럼 지금 나머지 잔금은 1,800만 원이죠. 두 개를 합치면 보증금이 나와야겠죠. 5월 6일 날 지불한다. 지금 현재가 5월 6일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 잔금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송금했다라는 뜻이고요. 그러면은 4월 2일 날에는 계약금을 지불을 했었겠죠. 이 계약금까지 정리하는 분계를 같이 해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관련 계정을 조회해라. 이 말은 계약금에 대한 분계를 한번 확인을 해봐라 라는 뜻입니다. 계약금은 4월 2일 날 지불을 했죠. 자, 들어가 보니 선급금으로 주 명당 200 잡혀 있죠. 그죠? 이렇게 확인을 해주시고 5월 6일 분계로 넘어가시는 거예요. 자, 차변에 저희가 임차했죠. 임차 보증금 잡아주시고 거래처 걸어주시고 2천만 원. 자, 그 중에서 잔금 보통예금으로 1,800만 원 지불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200만 원 모자라죠? 이 200만 원은 저희가 한 달 전쯤에 계약금으로 지불한 게 있었고 거래처 꼭 걸어주셔야 돼요. 자, 다음 4번. 전기의 회수 불능으로 대손 처리했고 외상 매출금 275만 원의 부가세 포함 회수하여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을 했대요. 단 당시에 대손 요건을 충족하여 대손 세액 공제를 받았고 하나의 전표로 처리할 것. 자, 우리가 전기에 대손 처리를 했는데 돈을 받았대요. 자, 우리 대손 회수하면 대손 충당금 원래 대변 쪽으로 다시 취소 처리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또 체크해 보셔야 되는 거는 대손세액 공제를 받은 게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은 분계부터 한번 하고 정리를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8월 20일 자, 차변 돈 들어왔죠? 보통예금 275만 원 들어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손 충당금 취소 처리 외상 매출금 적혀 있는 거 있죠? 109번으로 처리를 해주셔야 되고 자, 275만 원 전액 다 넣으시면 안 되죠? 이 중에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대요. 그럼 275만 원 나누기 1.1 하시면은 공급가액이 나옵니다. 250. 자, 250에 대해서는 대손 충당금 처리해 주시고요. 나머지 부가세 10% 부분은 부가세를 납부하셔야겠죠. 저희가 부가세 명목으로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받아놨다가 나중에 부가세 신고할 때 국가에 납부를 해주셔야 되는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부가세 예수금으로 잡으셔서 25만 원 따로 회계 처리해 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분계를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추가로 몇 가지만 더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대손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시면 돼요. 자, 첫 번째는 기말을 설정하는 거. 자, 우리가 이만큼 외상 매출금 또는 받으러 떼일 것 같습니다 라고
회계 처리하시죠. 예를 들어 100만 원 떼일 것 같다.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합니다. 했다가 이제 실제로 대손이 발생했다, 돈이 떼었다 라고 했을 때에는 외상매출금 자산 감소시켜주고요. 그 다음 차변에는 비용 처리를 이미 했기 때문에 대손 충당금을 써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대손을 회수했다. 내가 이렇게 대손이 발생해서 대손 충당금으로 대손 처리를 했는데 나중에 거래처가 돈을 줬대요. 그러면 돈이 들어왔겠죠. 방금처럼 보통예금 적고, 결론은 대손 발생된 게 아니다라는 뜻이죠. 그럼 앞전에 했던 대손 충당금을 다시 원래 자리로 돌려놓는 회계 처리를 해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기말에는 나 이만큼 돈 떼일 것 같은데 쟁여놨다가 실제로 돈이 떼이면 꺼내 썼다가 근데 다시 돈을 받은 게 있다 그러면 취소 처리해야겠죠? 다시 원래 자리로 돌려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가 방금 한 게 3번 대손 회수에 대한 회계 처리였고요. 자, 그 다음에 대손 회수도 좀 더 디테일하게 볼게요. 자, 대손 회수 분개를 했을 때 지금 부가세에 대한 언급이 없다면 이렇게 분개를 해주시면 되고, 자, 근데 지금 방금 한 거는 대손세액 공제를 받은 적이 없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분개해 주시면 되고, 자, 대손세액 공제를 받은 적이 있다라고 하면 저희 방금 한 것처럼 부가세 포함해서 돈을 받았겠죠? 그럼 대손 충당금은 100만 원까지만 잡아주시고, 자, 10만 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가세를 납부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부가세 예수금으로 회계 처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대손 회수에 대한 분개가 나왔을 때에는 대손세액 공제를 받은 게 있다라고 했을 때에는 부가세 예수금 분개가 들어가고, 대손세액 공제를 받은 게 없다라고 나왔을 때에는 부가세 예수금에 대한 회계 처리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 랜덤에서 나오거든요. 둘 다 자주 나오는 거기 때문에 같이 정리를 좀 해주세요. 자, 마지막 5번. 5번은 쉽죠. 9월 19일이고요. 차량의 취득세를 보통예금 계좌에서 납부했다. 자, 우리 차 취득세는 차량 운반구에 포함이죠. 바로 분개를 할게요. 자, 9월 19일 차변에 차량 운반구, 대변에 보통예금 이렇게 넣어주시면 끝납니다. 자, 그래서 일반 전표를 봤을 때에는 어려운 걸 뽑자면은 2번이 좀 어려웠을 것 같고요. 나머지 문제들은 사실 이때까지 기출문제에 계속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틀린 게 있다. 그러면 반드시 정리를 하고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에 문제 2번 메인 매출 전표 입력 풀이할게요. 자, 우리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하실 때에는 부가세 유형이 제일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증빙 잘 체크해 주시고 부가세가 있는지 없는지까지 잘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증빙 염두에 두면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제품을 판매하고 다음과 같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 자, 저희가 발급했죠? 그러면 11번 과세로 등록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유형부터 잡아놓고, 자, 그럼 저희가 매출했기 때문에 돈을 받아야 되죠. 돈을 어떻게 받은지 한번 볼게요. 3월 2일에 받은 선수금 500만 원 제외하고 3천만 원은 어음으로 받고 나머지는 외상으로 했대요. 자, 공급가액, 세액 한번 체크를 해주시고, 자,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은 현금, 선수금이죠. 그 다음 어음, 받을 어음으로 받고 나머지는 외상으로 했다. 자, 이 부분 염두하면서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날짜는 4월 2일로 들어가 주시고요. 유형은 11번 과세. 품목 수량 단가는 채점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략을 하셔도 돼요. 저는 간단하게 적을게요. 제품 매출 5천에 500. 거래처는 꼭 적어주시고, 전자이업 분개는 혼합. 자, 그러면 대변은 자동으로 분개가 됐죠? 그러면 저희는 돈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 회계 처리할게요. 선수금 500만 원 미리 받았고, 자, 그 다음 받으러음 3천만 원은 받으러음, 나머지는 외상으로 했다. 외상 매출금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해외에 직수출을 했대요.
자, 우리 직수출하면 16번 수출 잡아주시면 되죠? 16번 수출 잡아주시고. 자, 대금은 1개월 후에 받기로 하였다. 그러면 외상 매출금이고, 단 반드시 수출 신고 번호를 입력할 것. 자, 우리 이때까지 수출 신고 번호는 생략하는 편으로 문제가 출제되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입력을 하래요. 그래서 이번 회차에는 조금 귀찮은 것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뭔가를 하라는 게 많죠. 조회를 한다거나 입력한다거나 그랬던 부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자, 여기 하단에 보시면 16번 수출 있고요. 제품 매출 300만 원. 자, 그 다음에 거래처. 자, 하단에 영세율 구분 보이시죠? 영세율 구분 F2번 눌러서 직접 수출. 자, 그 다음 수출 신고 번호 넣어주셔야 되죠. 자, 그 다음 분계 2번 외상 잡아주시면 자동으로 분계가 됐습니다. 다음 3번 회식대로 지출하고 제일카드로 결제했다. 카드죠? 자, 그러면 매입 카가 57번 카과 적어주시면 돼요. 자, 과세인지는 하단에 증빙보고 체크하시면 되죠. 부가세 붙어 있죠? 그러면 과세 쪽으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5월 29일 57번 카과 적어주시고 회식대라고 적겠습니다. 자, 우리 카과는요. 부가세까지 포함해서 110만 원 이렇게 적고 엔터를 해주시면 프로그램이 알아서 공급가액이랑 부가세까지 다 나눠줍니다. 자, 그 다음에 거래처는 침상카드 적어주시고 신용카드사는 제일카드 분계는 4번 카드로 넣을게요. 자, 카드로 넣었더니 대변에 미지급금 걸려있고 거래처 자동으로 땡겨오죠. 신용카드사에서 쭉 땡겨옵니다. 자, 그 다음 차변의 원재료가 아니라 회식대였죠? 그럼 복리후생비로 넣어주셔야 되는데 제조부랑 영업부가 있네요. 그래서 500번대 넣어주고 66만 원 중에 6만 원은 부가세거든요. 그래서 6만 원만. 그 다음에 또 800번대 잡아주고 4만 원만. 자, 그 다음 4번. 자, 과세 사업에는 사용하지 않고 면세 사업에만 사용하기 위해서 기계장치를 취득했대요. 자, 그리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대요. 대금은 보통 예금 계좌에서 송금하고 나머지는 당좌 수표 발행해서 지급했다. 자, 우리 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받았는데 과세랑은 상관이 없대요. 면세 쪽에만 사용을 하겠대요. 자, 그러면 저희가 여기 부가세를 공제받지 못하거든요. 그럼 54번 불공으로 잡아주시는 거예요. 불공. 공제가 안 된다라는 뜻이죠. 그죠? 불공으로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4번 불공 잡아주시고 기계장치 구입 1억에 100만원, 1000만원. 자, 한라상사 전자이어 체크 불공제 사유 5번이죠. 면세 사업과 관련이 있다. 분계는 3번. 차변의 원재료가 아니라 기계장치 바꿔주고요. 대변에 보통 예금 계좌에서 1000만 원 송금하고 나머지는 당좌 수표 발행했다. 그러면 당좌 예금으로 1억 원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5번. 자, 청소용품을 현금으로 구입하고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았다. 자, 현금 영수증 발급받았고요. 하단에 보시면 부가세 있죠? 그러면 현과 61번 현가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잡고 나머지 디테일한 거 확인하시고요.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자, 매입 쪽에 61번 현과 청소용품이고 소모품비로 회계 처리하래요. 자, 현가도 카가와 마찬가지로 공급 가액에다가 여기 하단에 보시면 부가세까지 합친 22만 원 있죠. 22만 원 하고 엔터를 치시면은 프로그램이 알아서 나눠줍니다. 이렇게 분개해 주시고 입력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일진상사 걸어주시고요. 그 다음 분계, 현금이죠? 현금 넣어주고 그 다음 소모품비 제조라고 하니까 500번대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3번 부가세 신고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자, 1번은 수출 실적 명세서와 영세율 매출 명세서를 작성하시오. 단 매입 매출 전표 입력은 생략할 것. 자, 1번 문제에서 우리 수출 실적 명세서에 대해서는 연습을 한 번 정도는 하셨을 거예요. 근데 영세율 매출 명세서는 조금 생소하다, 처음 본다라고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거든요. 왜냐면 최근 3년 동안 출제가 되지 않기도 했고, 그리고 교재에서 수록하지 않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정말 오랜만에 출제가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렇게 입력하는 방식이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서 숙지를 하시면 충분히 다음 시험에 대비가 가능합니다. 자, 우선 우리 수출 실적 명세서 작성하실 때 제일 중요한 거 뭐였어요, 여러분? 그렇죠? 선적일이랑 환가일 둘 중에 빠른 날짜를 찾은 다음에 환율 체크해 주시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하죠. 이것만 하셔도 그냥 끝났습니다. 자, 선적일. 우리 첫 번째 거. 선적일과 환가일 중에 환가일이 더 빠르죠. 그럼 환가일의 환율을 사용할 거예요. 1080원.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두 번째는 선적일이 빠르네요. 그러면 선적일로 할 거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선적일밖에 없기 때문에 선적일로 할 건데, 이때 주의하실 점. 엔화가 나오면 주의하셔야 돼요. 자, 우리 다른 거는 1달러당 1,000원, 1달러당 1,050원인데, 엔화는 100엔당 800원으로 들어와 있죠. 그러면 나중에 이 엔화와 800원을 곱했을 때, 공 두 개가 더 붙는 그런 계산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엔화를 입력하실 때는 공 두 개를 떼고 8원으로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체크는 다 끝났기 때문에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프로그램에서 부가가치 탭 들어오시고 부속 명세서 1번에 수출 실적 명세서가 있죠? 체크해 주시고. 자, 기간 일기예정 1월부터 3월까지. 자, 수출 신고 번호. 자, 선적일자 2023년 1월 31일. 자, 통화코드. 통화코드는 검색 F2번 하셔도 되고 직접 입력하셔도 되고요. 자, 우리 언제로 하기로 했죠? 환가일로 하기로 했었죠. 그러면 1080원. 외화는 10만 달러. 그럼 알아서 원화가 나와요. 그 다음에 거래처. 자, 그 다음 선적일. 통화 코드 넣어주시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환율은 언제였죠? 선적일이 빨랐죠. 1,050원. 그 다음에 외화 달러 적어주시고요. 거래처까지 걸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선적일. 자, 그 다음에 일본 넣어주시고요. 자, 환율 넣을 때 8원만 넣어주기로 했죠. 공두개 떼고. 그 다음에 엔화 넣어주시면 원화 자동으로 계산되고, 마지막으로 거래처까지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까지 입력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F11번 저장 또는 나갈 때 저장 꼭 해주시고요. 자, 그럼 첫 번째는 끝났죠. 수출 실적 명세서는 끝났고요. 두 번째로 영세율 매출 명세서 들어가셔야 되는데, 자, 수출 실적 명세서 밑에 보시면은 영세율 매출 명세서 있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리는 영세율 매출이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명세서를 내는 거고요. 자, 1월부터 3월까지 이렇게 하시면은 우리가 직접 수출을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 위에 불러오기를 하시면은 전표 입력이 되었을 때는 땡겨와요. 근데 저희가 전표 입력을 하지 않고 바로 그냥 입력을 했었죠? 그러면 저희가 직접 입력을 좀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엔 다른 거 볼 거 없습니다, 여러분. 직접 수출이랑
그 다음에 내국 신용장 구매 확인서 이거 2개밖에 안 했었잖아요. 메인 매출 전배할 때도 여기 입력하실 때에도 둘 중에 하나 입력하시는 거고 저희는 직접 수출 쪽으로 넣어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아까 입력했었던 거 전체적인 금액 다시 한 번만 확인을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금액 보이시죠? 원화 금액으로 등록을 해주셔야 돼요. 2억 3,200 체크하고 그 다음에 영세율 매출에 직접 수출에 2억 3,200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고요. 자, 입력했으니까 저장하고 종료만 하시면 됩니다. 크게 어렵진 않죠. 크게 어렵진 않는데 저희가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내용들이 아니다 보니까 이제 풀면서 당황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얘는 수출 실적 명세서 2점, 영세율 매출 명세서 2점 또는 3점 1점 이런 식으로 부분 점수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본인이 공부한 것까지 입력을 해주시고 모르겠다 하시면 일단은 넘어가셔야 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2번 부가세 신고서. 자, 2기 부가세 확정 신고 기간이고요. 입력을 하면서 같이 설명을 할게요. K랩의 부가세 신고서 열어주시고요. 2기 확정 10월부터 12월까지. 자, 매출부터 하나씩 순차적으로 등록해 보겠습니다. 자, 1번 전자 세금 계산서 발급분, 과세분. 자, 그러면 우리 빨간색이죠. 매출은 세금 계산서 발급분 1번에다가 5억에 5천. 자, 신용카드 매출액은 3번이죠. 신용카드랑 현금 영수증 8천에 800. 직수출. 자, 영세 기타 직수출 1억 5천. 그 다음 영세율 세금 계산서 발급분 5천. 자, 얘는 영세의 세금 계산서 발급분 5번 있죠? 여기에 5천 넣어주시면 되고, 자, 우리가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실 때는 종이로 발급하시면 안 되고요. 전자로 발급을 해주셔야 돼요. 전자. 왜냐면 저희가 지금 주식회사 대동산업이죠. 지금 현재 세법에서 법인이면 종이로 발급하면 안 되고 무조건 전자로 발급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종이로 발급했다. 그럼 가산세가 붙어요. 자, 가산세는 공급가액의 1%를 매깁니다. 자, 그럼 나온 김에 바로 그냥 매겨볼게요. 자, 우리 가산세는 여기 하단에 볼게요. 가산세는 하단에 26번 보이시죠? 클릭하시면 세금 계산서 쪽에 지연 발급, 지연 수치, 미발급 이렇게 3개가 있죠. 자, 여기에서 지연 발급에 입력하셔도 되고요. 미발급에 입력하셔도 돼요. 저희가 전자 대신에 종이로 발급했을 때에는 종이 발급이 없죠. 그래서 지연 발급 혹은 미발급 둘 중에 한 군데 아무 때나 적어주시면 되고, 자, 금액이 얼마였죠, 아까? 5천이었죠? 그럼 지연 발급에 5천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1%니까 50 이렇게 들어가고요. 근데 나는 미발급에 넣겠다. 넣으시면 돼요. 근데 대신에 미발급이 2%거든요. 가산세가. 그래서 100만 원이 떠요. 그러면 저희가 또 50으로 고쳐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불편하기 때문에 종이 발급했을 때에는 그냥 지연 발급에 넣으셔라 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 편입니다. 자, 어쨌든 둘 중에 한 군데 편한 대로 넣으시면 돼요. 아셨죠? 자, 그 다음에 매출 5번. 대손 세액공제를 받은 외상 매출금 3,300만 원을 전액 회수를 했다. 자, 우리가 회수했기 때문에 부가세를 납부해야겠죠? 그래서 플러스로 입력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매입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세금 계산서를 수취했다. 매입액 중에 5억 2천만 원은 과세 사업의 매출과 관련되어 있고 나머지는 접대와 관련이 있다. 자, 우리 세금 계산서를 매입을 했는데 접대와 관련이 있다 그러면 불공 쪽으로 넣어 주셔야 되죠. 자, 그럼 입력을 해볼게요. 자, 우리 10번에다가 5억 5천만 원 5,500 넣어주고요. 이 중에서 접대한 거 있죠? 3천만 원. 그럼 이 중에서 3천만 원은 불공입니다. 라고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자, 여기 16번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쪽을 보시고요. 바로 오른쪽에 보시면 또 50번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있죠? 여기에다가 얘는 접대와 관련이 있습니다. 불공입니다. 라고 다시 또 적어주시는 거예요. 자, 그럼 불공은 몇 번 적는다? 2번 적는다. 여기 안에 지금 3천만 원 포함되어 있는 상태죠. 그 상태로 일단은 입력을 해주시고 이 중에 3천만 원 그리고 부가세는 300 불공입니다. 또 입력을 해주시고 결국에는 2번 입력이 들어간 거예요. 자, 그 다음 제2기 예정신고 시 누락된 종이 세금계산서 수집은 자, 우리 예정신고 때 누락한 게 있다 그러면 확정신고할 때 추가로 신고 같이 해주시면 돼요. 자, 매입 쪽에 12번 클릭하시고 오른쪽에 예정신고 누락분에 세금계산서 38번 있죠. 여기에다가 2천만 원, 그 다음에 부가세는 200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잡아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기타 볼게요. 예정신고 누락분은 확정신고 시 반영하기로 한다. 방금 반영을 했고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하여 세액공제를 받기로 한다. 저희가 홈택스라는 사이트에 전자신고를 하면 10,000원을 공제를 해줍니다. 자, 하단 쪽에 볼게요. 맛 또는 발을 클릭을 하시고요. 18번 그 밖의 경감 공제세액 밑에 전자신고 및 전자신고 세액공제 보이시죠? 여기에다가 10,000원을 넣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납부할 세액에서 10,000원을 공제해 받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27번 결론적으로는 749만 원을 신고 납부하는 것으로 만들어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입력을 해봤고요. 하나만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방금 했던 예정신고 시 누락된 종이 세금계산서 수치분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요. 일단은 첫 번째, 얘는 종이 세금계산서 그 가산세 매기지 않나요? 많이 묻거든요. 근데 우리가 아까 영세율에서 종이 가산세 매겼죠. 자, 발급 누가 하는 거예요? 매출하는 사람이 발급하는 거죠. 우리 회사가 발급을 해줬겠죠. 그래서 우리 회사가 종이로 발급했을 때에만 가산세를 매기는 거고요. 매입은 저희가 발급하는 게 아니라 받아온 거죠. 받아올 때는 종이로 받아오건 전자로 받아오건 저희는 가산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은 전자 발급이 의무가 아닐 수도 있거든요.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발급했을 때만, 종이로 발급했을 때만 가산세를 매겨주고 종이를 받아왔을 때는 가산세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정신고 때 누락한 거를 확정신고 시에 반영하기로 한다. 우리가 지금 신고를 늦게 했죠. 그럼 이때 가산세가 있거든요. 신고 불성실이랑 납부지연. 자, 두 가지를 매겨주셔야 되는데 주의하실 점은 저희가 지금 매입만 누락했죠. 근데 매입은 저희가 납부하는 거예요? 공제받는 거예요? 공제받는 거죠. 매출에서 매입 빼면은 매입세액 빼면 납부세액이 나오는 거죠. 자, 따라서 우리가 매입을 누락했을 때에는 납부할 게 없기 때문에 신고 불성실과 납부지연을 매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부분 좀 잘 유의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매입만 나온다. 그러면 종이로 받던, 전자로 받던 전혀 가산세와는 상관이 없고 그 다음에 매입만 누락했을 때에는 신고 불성실과 납부지연 매기지 않습니다. 이 부분 좀 잘 유의를 해주시고요. 많이 헷갈려 하시니까 다음번에 또 나온다 라고 했을 때 틀리지 않도록 꼭 정리를 해주시길 바랍니다.